한국에서 부동산이 돈 집착의 중심이 된 이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는 단순한 살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 지표, 노후 보험, 계층 이동의 열쇠,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종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집만 있으면 인생이 반은 먹고 들어간다. 집 없는 사람은 영원한 패배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돈 집착 현상은 개인의 탐욕, 이기심 또는 단순한 투기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겪은 압축적 경제 성장, 독특한 주거 제도, 극심한 자산 불평등, 취약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오랜 기간 쌓인 집단 학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 구조적 산물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현상을 5가지 핵심 요인으로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 구체적 사례, 국제 비교, 최근 통계까지 포함해 설명하겠습니다. 1. 압축 성장의 유산. 불과 50에서 60년 만에 수십 수백 배 오른 집값. 한국은 1960년대 초 1인당 GDP가 $80 수준의 최빈국에서 출발해 2020년대에 3만 달러를 넘는 세계 사적 경제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땅값과 주택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지금의 양재동 일대 땅값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0에서 30배 뛰었고 강남 지역 집가는 1970에서 80년대에 무려 200배 가까이 폭등한 기록이 있습니다.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초기 분양가와 비교하면 현재 일부 단지는 1000배 이상 상승한 경우도 흔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런 상승 추세는 반복됐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98% 상승하며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최고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세대를 거쳐 강력한 성공 신화로 전승됐습니다. 부모 세대는 집 한 채 사서 키웠다고 자랑하고 자녀 세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채권 예적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충격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불패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압축 성장의 트라우마와 성공 스토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라는 한국 특유의 구조 목돈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다.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전세 제도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2년 후 돌려받는 구조로 집주인에게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 되고 세입자에게는 강제 저축 수단이 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일반 서민의 일상 자금과 직접 연결시켰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갭 투자를 하고 추가 주택을 매입합니다. 세입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전국 가계의 자금 흐름이 흔들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최근 월세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민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투자 상품이 아닌 생존 필수품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3. 자산 불평등의 극명한 가시성. 집 한 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한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비중은 64.5%에서 71% 수준으로 미국, 일본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같은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두 사람 중 집을 보유한 사람과 무주택자의 순자산 격차는 쉽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15에서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부의 차이를 넘어 계층 이동의 최종 관문이 됐습니다. 4. 사회 안전망의 공백. 집이 곧 임금이자 건강보험, 생활보장.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아직 미흡합니다. 2023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8%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의료비, 사교육비,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용의 상당 부분이 개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 집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한다, 영모기지론을 활용한다는 선택을 합니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연금, 보험, 생활안정 수단으로 기능하다 보니 사람들은 부동산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망이 튼튼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입니다. 5. 강남 불패, 신화와 집단 학습, 포모가 생존 본능으로 변하다. 19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특정 지역의 집값이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본 한국 사회는 강력한 집단 학습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강남 아파트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며 불패 신화를 강화했습니다. 이 신화는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포모 심리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자산을 불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냉정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동으로 변질됐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매일 쏟아지는 강남 아파트 신고가 경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논란, 공급 부족 우려 같은 기사들은 이 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2025년처럼 연간 9% 가까이 상승하는 해에는 이런 심리가 더욱 강해집니다. 결국 구조가 사람을 만든다. 부동산 돈 집착은 한국 사회가 이룩한 놀라운 성장의 또 다른 얼굴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병폐입니다. 불안정한 주거시장,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가시적인 자산 불평등, 그리고 오랜 기간 쌓인 집단 기억이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단순한 투기 억제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도권 장기 주택 공급 확대, 연금 의료 교육 중심의 사회 안전망 강화, 자산 세제 합리화, 전세 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영끌과 영포라는 두 극단으로 더욱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중심의 돈 집착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문제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를 만드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 불안을 줄이는 날, 비로소 국민들이 부동산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분야로 에너지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학군 열풍과 결혼 출산 시장의 직접적 연계. 한국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좋은 학군에 속한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거나 학군 프리미엄이 붙은 집을 사려 했습니다. 이 현상은 결혼 시장에도 직결됩니다. 많은 경우 집 있는 남자 여자가 결혼 조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특히 학군 좋은 지역의 부동산 보유는 신혼부부나 예비 부모들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됩니다. 출산율 저하 속에서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려면 좋은 학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특정 지역 부동산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더욱 견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닌 자녀 미래 투자 수단으로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7. 규제의 역설과 금융시장 불신.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대출이 어려워지자 지금이라도 사두어야 한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규제 회피를 위한 영끌이나 갭 투자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가계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땅은 안 사라진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실제로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0에서 70%대에 달하는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돈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8. 좁은 국토와 극심한 지역 양극화.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지방과 수도권,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대 비강남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수도권 진입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양극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방에 사는 건 후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화합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9. 문화적 세대 간 유산 전달 욕구.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가족 중심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가문의 유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여기고 자녀 세대도 이를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이런 문화는 상속 증여를 통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부동산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소유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의무처럼 느껴지게 됐고 돈 집착의 문화적 토양을 제공합니다. 결국 다층적 구조가 만든 집착. 부동산 중심의 돈 집착은 압축 성장, 제도, 불평등, 안전망 문제뿐 아니라 학군 결혼, 연계, 규제 역설, 지역 양극화, 문화적 유산 욕구 등 다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주택 공급 확대, 안전망 강화와 함께 교육 제도 개편, 금융시장 신뢰 제고, 지역 균형 발전, 세제 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계속해서 영끌과 영포 사이에서 갈등하고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부동산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비효율이 지속될 것입니다. 부동산 집착을 넘어 더 생산적이고 다양한 자산 형성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다음 과제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부동산 집착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집 한 채가 주거, 교육, 결혼, 출산, 노후, 계층 이동, 가족 유산까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합리적 선택일 뿐입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젊은 세대는 계속 영끌과 영포 사이에서 번아웃에 빠지고 사회 전체의 자본과 에너지는 생산적 분야가 아닌 부동산 한 곳에 과도하게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진짜 해결은 단순한 투기 규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입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 학군 중심 교육의 완화,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집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문화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집착에서 벗어나는 날, 비로소 한국 사회는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이며 더 공정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